자, 반갑습니다. 자, 원래 아까 했어야 했는데, 일이 있어서 방종을 하는 바람에, 지금 하게 됐고. 어쨌든 아까 이제 얘기해드렸던, 지금 신한은행이, 간당간당하긴 한데, 호주가 오버가 나왔기 때문에, 신한은행만 이겨주면은, 배당이 낮아서, 큰 수익을 못 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그 짧게 방송할 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축 3경기밖에 없긴 하지만 내일이 경기가 많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이제 약간 몸풀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축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코모하고 우디네스의 경기인데 일단은 코모가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배당은 우디네세 쪽으로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득점력만 보면은 코모랑 우디네세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순위 차이는 좀 나긴 하지만 이 득점에서도 이 코모가 실점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우디네세도 득실이 플러스가 아니긴 한데 코모가 마이너스 10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모의 홈 성적 물론 원정보다는 좋습니다. 3승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디네세가 뭐 홈이나 원정이나 승점 차이가 아주 크게 있는 편이 아니에요. 원정에서도 승점이 홈 승점이랑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코모가 홈이라고 해서 승점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두 팀의 이제 상대 전적을 보면은 전적이 거의 없어요. 3번 붙어서 3번 다 우디네세가 이겼는데 그 2번 붙은 전적은 너무 오래된 전적이고 최근에 홈에서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게 마지막 전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코모하고 우디네세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최근에 코모가 잘했거든요. 이 홈에서 3경기 무패도 했었고 지난 AC 밀란전도 지긴 했지만 그때도 이제 1대 0으로 앞서다가 2대 1로 역전당했던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슈팅이 없었냐?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유슈팅 하나인데 그게 골로 들어가 가지고 뭐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밀리고 슈팅 수도 많이 차이 나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슈팅도 반반, 점유율도 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AC 밀란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뭐 AC 밀란이 요새 살짝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모의 요새 그 행보를 봤을 때 라치오 원정 물론 라치오에 그때 결장이 있었죠. 1대1로 비겼다든가 최근 레체 뭐 AS 로마 그리고 몬차 베네치아 최근 인테르한테 득점 없이 이제 졌던 경기 빼곤 그 경기도 사실 2대 0으로 지긴 했는데 아마 그 추가 시간에 골을 먹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네. 그래서 사실 실점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한다. 뭐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의외로 막 3대 0, 4대 0으로 지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실점이 좀 더 많긴 한데 홈이기 때문에 좀 해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우디네세도 최근에 보면 피오렌티나 원정 역전승이라든가 토리노하고의 2대2 그리고 엘라스 베로나하고 아탈란타하고 비기면서 3연속 무승부. 그래서 4경기 무패입니다. 우디네세가 최근에 보면. 그래서 코모도 괜찮고 뭐 우디네세도 괜찮다. 무패 흐름은 오히려 이제 4경기 연속 무패니까 우디네세가 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코모가 최근에 했던 홈의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우디네세도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왜냐? 우디네세가 지금 2경기째 득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결장 부분까지 그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일단 코모 쪽의 결장을 보면은 뭐 부상으로 빠진 최근의 선수는 없습니다. 거의.
미드필더도 못 나온 지 꽤 됐고, 명단 제외된 선수들도 보면은 그나마 수비 쪽에 한 명, 그리고 비중으로 따지면은 높은 선수들이 없어요. 수비수 한 명 빼고는. 그래서 거의 이제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전 키퍼가 개인 사유로 떠 있긴 한데 서브가 그래도 몇 경기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 쪽에 최근 부상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거의 풀로 뛴 것 같은데 도움을 하나 기록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미드필더나 공격에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얘네도 못 나온 지 길게는 뭐 8, 9경기에서 적게는 대여섯 경기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최근 부상은 수비 쪽 한 명밖에 없다. 근데 결국엔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최근에 코모의 흐름이라든가 우디네세의 흐름을 봤을 때 둘이 득점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실점이 조금 코모가 많긴 하지만 홈의 코모라는 점, 그리고 우디네세도 원정에서는 이제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기 때문에 요거는 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코모 우디네세는. 그래서 무승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첼시하고 울버햄튼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첼시가 울버햄튼하고 순위 차이는 아주 많이 납니다. 그리고 순위도 지금 6위고, 그리고 울버햄튼이 지금 아마 강등권 바로 위인데 강등권에 있는 입스위치하고 승점이 같아요. 16점으로. 다만 이제 득실에서 실점이 더 많긴 하지만 득점 차이가 나서 17이긴 한데, 일단 첼시가 패배가 적긴 합니다. 득점도 더 많고 울버햄튼보다. 그리고 이 실점으로 치면은 뭐 어제 사우스햄튼이 이제 3실점을 했나요? 그래서 실점이 지금 가장 많긴 한데 오늘 울버햄튼의 이제 실점 여부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요. 울버햄튼이 48골로 지금 실점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딱 2번밖에 안 졌거든요. 물론 원정 성적이 더 좋긴 하지만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홈이나 원정이나 승리가 많지는 않아요. 원래 성적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 상대 전적에서 보면은 일단은 그래도 울버햄튼이 첼시를 몇 번 잡았습니다. 근래 홈에서 2번 잡고 원정에서도 4대2로 잡았었고, 물론 가장 최근 울버햄튼 원정에서 6대2로 잡긴 했지만 첼시 입장에서 봤을 땐 가장 마지막 홈 경기를 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게 유일하게 딱 한 경기 졌습니다. 7승 3무 1패로. 근데 가장 마지막 홈 경기를 졌다는 점이 조금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상성을 어느 정도 보긴 하지만 막 그렇게까지 깊게 보려고는 안 해요. 요새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상성 아무리 뛰어나도 그 시즌의 성적이 뭐 좋으면은 뭐 몇십 년 만에도 이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참고만 할 뿐이지, 그거에 뭐 아주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뭐 무조건 안 진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성은 첼시가 유리한 건 맞고, 일단 본머스전 비겼죠. 근데 요새 본머스도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첼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5경기째 리그 승리가 없습니다. 뭐 에버튼은 워낙 실점이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풀럼전 진 게 이제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거든요. 1대0으로 이기다 이제 막판에 2골 먹히면서 역전 당하고, 입스위치 원정에서 진 게 타격이 제일 크고, 크리스탈하고 비긴 건 크리스탈 원정이기 때문에 크리스탈도 요새 잘해서, 그리고 뭐 본머스도 잘하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3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뭐 컵대회 중간에 한번 이기긴 했지만 상대적인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야 됐었던 경기고, 해서 울버햄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첼시가 가장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가기 위한 그 조건이 어느 정도 괜찮은 팀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울버햄튼이 이 성적이 안 좋았다가
중간에 한 번 또 뭐 맨유도 잡고 레스터도 잡고 토트넘 원정도 비기고 하면서 3경기 무패도 했었고, 뭐 중간에 그 이후에 이제 노팅엄한테 지긴 했지만 브리스톨 원정도 잡고 해서 좋아지나 했는데, 뉴캐슬한테 3대 0으로 지면서 리그로만 놓고 봤을 땐 3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뭐 첼시보다는 길진 않지만 그래도 울버햄튼의 패턴의 그런 성향을 봤을 때 첼시가 질 것 같진 않아요. 울버햄튼한테.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첼시도 요새 상태가 막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그 리그 흐름이. 그래서 뭐 실점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일반승에 대한 배당이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1.3.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인 쪽을 봐야 되는데, 울버햄튼이 최근에 뭐 노팅엄이나 뉴캐슬한테 이제 3대 0으로 다 발렸기 때문에 뭐 마인 좀 무난하지 않겠느냐, 첼시 입장에선. 근데 첼시가 좀 불안해요. 예전에도 어디였지? 그 레스터전도 원정에서 2대 0으로 이기다 결국엔 추가골 못 넣어서 이제 한 골 먹힌 것처럼 마인은 항상 불안합니다. 울버햄튼도 가끔씩 이제 뜬금없이 예전에 풀럼 잘할 때 원정에서 4대 1로 이겼다든가, 원정 브라이튼전 쉽지 않은데 그 2대 2로 비겼다든가.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최근에 2경기 연속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예전의 경기들을 보면은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최근 뉴캐슬 노팅엄전 임팩트가 강해서 그렇지, 울버햄튼이 실점이 많지만 득점도 하위권에선 나름 제일 높아요. 왜냐면 입스위치, 레스터, 사우스햄튼이 지금 강등권인데 얘네가 뭐 20골, 23골, 15골인데 울버햄튼이 31골이니까 뭐 크리스탈, 맨유, 웨스트햄보다도 득점력이 좋습니다. 울버햄튼이. 그래서 요 경기는 첼시 승이 뭐 유력하긴 하죠. 근데 마인을 확실히 볼 수 있으면 첼시 승에 마인을 가겠는데, 요 경기는 또 3.5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첼시가 뭐 울버햄튼을 뭐 시원하게 뭐 2대 0, 3대 0으로 이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3경기 연속 무득점 할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결장전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부상 의심이 있고, 포파나 여전히 부상이고, 뭐 이적은 다 이제 경기를 안 뛴 선수들이니까 뭐 상관이 없고, 미드필더의 페르난데스가 지금 부상 의심이거든요. 그리고 콜 팔머도 발목 부상 의심이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이제 못 나왔을 때는 그래도 영향이 있겠죠. 그거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쪽을 보면은 토티 고메즈의 햄스트링 부상 의심, 그거 말고는 지금 마테우스 쿠냐가 질병 표시로 되어 있는데, 마테우스 쿠냐 못 나오면 크죠, 타격이. 아마 지난번 그 뉴캐슬전에 못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마테우스 쿠냐가 교체로 나왔구나. 황희찬이 빠지고. 근데 이게 3.5라서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잠시만요. 3.5. 그래도 첼시가 최근에 넣는 거라든가, 그래도 나름 홈에서 무득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한 골만 넣어주면 뭐 3대 1 정도의 승리라든가, 아니면 뭐 또 2대 1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3대 1 그림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풀럼, 입스위치. 근데 조금 고민됩니다. 지금 잠시만요. 쿠냐. 어제는 일부러 낮은 배당을 갔는데 어제 노팅엄만큼 첼시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노팅엄도 거의 비길 뻔했지만 3대 0에서. 요거는 차라리 제가 이제 핸디무 정도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1 핸디무가 될지 2 핸디무가 될지, 이러다 이제 3대 0 나오면은 2 마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오버 보는 입장에서 첼시 승 보고
오버도 같이 보고 이핸디물을 고배당으로 노린다면은 3대1 정도 스코어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뭐 오버가 안 나오면서 2대0으로 끝나도 뭐 이핸디물을 노릴 수 있는데 어쨌든 울버햄튼의 패턴상 첼시도 뭔가 6경기 만에 승리도 필요하고 하니까 오버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배당도 높고 배당은 언더로 빠지거든요. 근데 저는 오버 봅니다. 첼시 일반승은 솔직히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고 마엔을 가자니 마엔이냐 오버냐 그 둘 중에 고민이었던 건데 울버햄튼이 그래도 마엔? 첼시가 최근에 마엔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뭐 저 그 컨퍼런스 빼면은 가장 최근이 이제 사우스햄튼 5대1인데 물론 에스턴도 홈에서 3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몇 번 안 돼요. 마엔으로 이겼던 경기가 첼시를 보면은 그래서 패배도 적고 순위도 이제 뭐 낮은 편이 아니긴 한데 실점이 아예 없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버가 가장 좋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오버 보는 입장에서 1엔디무 나오려면 3대2 스코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마엔을 조금 봤던 상황이라 2엔디무 뭐 2대0이 됐든 3대1이 됐든 고배당으로는 그 정도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정 애매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승 가면 되는데 배당이 너무 낮아서 그거는 각자 알아서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낮은 배당을 묶어갈 만한 그런 경기들이 없어요. 어제 저는 이거 이 바탕으로 깔고 맨시 마엔, 인테르 마엔, 뭐 레알 이마엔, 노팅엄 마엔 그리고 리즈 마엔까지 갔는데 노팅엄이 3대0에서 3대2로 비기는 한 골 차로 이제 따라잡히는 바람에 그 25배가 날아갔지만 오늘은 3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묶어갈 게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비아레알하고 마요르카. 자 지금 요 비아레알하고 마요르카 보면은 순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5, 6위. 승점은 같습니다. 30점으로. 그리고 이 비아레알이 마요르카보다 득점이 2배 조금 안 되게 이제 많은데 마요르카가 19골이니까. 근데 마요르카가 득점이 적은 대신에 그래도 실점이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21골. 왜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비아레알이 34골을 넣고 있지만 실점이 10골이나 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긴 하지만 많이 플러스 쪽으로 가진 않아요.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승점이 같지만 이제 득실 때문에 밀렸고 자 비아레알은 승점이 홈보다 원정에 좀 더 높긴 해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홈에서 성적이 안 좋냐 2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리고 홈이나 원정이나 득점도 많은데 실점이 많다는 게 비아레알의 뭐 장점이자 단점 같고 마요르카는 얘네도 홈하고 원정의 승점이 같은데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보면 원정에서 무가 없는 팀이 딱 그 2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요르카랑 바야돌리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상대 전적을 보면은 반반이거든요. 반반. 그나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비아레알이 2승 1무로 3경기 연속 무패 중이긴 한데 홈에서 비아레알 기준으로 잡으면 확실히 마요르카 상대로 강합니다. 다만 예전 전적들을 빼고 20년도 이후로 보면은 2승 1무? 그래도 뭐그 중립 경기 빼면 그냥 마지막 경기 홈 경기를 비겼기 때문에 뭐 그래도 비아레알이 유리한 건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결장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키퍼가 일단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서브가 뛰고 있고 그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늘 이제 부상이었던 공격이 한 명 빼고는 근데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아주 최근 부상이 아니라서 비아레알은 딱히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마요르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요르카는 얘네도 큰 이슈가 없어요. 미드필더 한 명 정도? 한 명 정도 무릎 부상인데 못 나온 지 얘도 한 3경기?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얘가 누구였더라? 마누 몰라네스? 8번 선수인데, 예. 어쨌든 둘 다 결장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최근 흐름이죠. 일단은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하고 비교했을 때 일정이 더 뒤에 있었습니다. 왜냐? 소시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소시 원정에서 졌습니다. 다만 그 전에 레가네스 5대2, 뭐 홈에서 라이오하고 1대1로 비겼다든가. 그래서 홈에서 그 패배가 적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쉽게 잘 안 져요. 뭐 중간에 이제 지로나라든가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 뭐 무승부도 있고 하지만 라요까지 물론 근래 들어서 승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얘네도 뭐 컵 대회를 뺀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레가네스전 이기기 전까지는 뭐 5경기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뭐 패가 많은 건 아니고 중간에 3무 2패니까. 그래서 어쨌든 연승을 이어가지 못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고 타이밍상 홈에서 한번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기도 해요. 그리고 홈에서 득점력 보면은 그래도 꾸준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아레알이 득점력이 괜찮다 했죠. 다만 실점도 많다는 점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득점 경기도 최근에 거의 홈에서 없지만 무실점 경기도 홈 기준입니다. 홈. 원정에서는 무득점 경기가 좀 있어요. 최근 소시 그리고 빌바오 그리고 컵 대회도 있기 때문에 레알전도 있고. 그러니까 홈에서만큼은 무득점 경기도 없지만 무득점 경기도 없지만 무실점 경기도 최근에 없습니다. 그나마 있다면 알라베스? 아마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골을 먹혔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오버가 많긴 하지만 라요나 헤타페 1대1 무승부가 있어서 언오버로 접근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오버로 배당이 빠지고 있긴 한데 마요르카가 얼마나 득점을 해주냐 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요르카는 득점력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뭐 가끔 뜬금없이 라스팔마스 3대2라든가 아니면 리그 초반 시작할 때 이제 원정에서 베티스나 바이아돌리드 막 2대1로 이길 때 그때 오버가 좀 나면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알라베스 원정도 무득점, 셀타비고 원정도 무득점, 뭐 지난번 컵 대회도 무득점, 레알전도 3대0으로 졌고 해서 뭐 일정은 비아레알보다 좀 많이 쉬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소시 경기가 뭐 이틀 전에 열린 게 아니고 일주일 전 경기이기 때문에 둘 다 뭐 크게 일정 부분 때문에 막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내자면 일단 그래도 최근에 마요르카가 뭐 컵 대회에서는 이제 0대3 0대3으로 지긴 했지만 어쨌든 리그에서는 지금 연승 중이거든요. 지로나랑 헤타페를 잡았기 때문에. 네, 마요르카가 한번 3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소시, 베티스, 바야돌리드 요 세 팀을 잡으면서 3연승을 했었는데 그때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냐면 뭐 홈에서 한 번 이기고 원정 2연승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딱 흐름이 홈에서 한 번 이기고 원정 한 번 이기고 그리고 또 원정이죠 오늘. 일단 그 패턴이긴 한데 그때는 연속적으로 경기가 열렸고 지금은 리그 경기로 치면은 한 달 정도 텀이 있는 뒤에 열리는 경기다 보니까 뭐 패턴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래도 저는 비아레알의 득점력을 더 봅니다. 왜냐 비아레알이 이제 뭐 공격 중에 뭐 부상이 많다. 뭐 아요세 페레스라든가 뭐 알렉스 바에나 뭐 예레미 피노 아마 그 제가 그때 기억했기로는 소시전인가 맞나? 뭐 아요세 페레스도 뭐 출전 정지에 뭐 예레미 피노도 그때 결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와는 또 상황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그때 못 나왔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보니까 못 나왔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마요르카의 지난번처럼 3연승의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 왜냐? 어쨌든 리그는 12월에 끝났던 거고 그 이후에 지금 한 달 텀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뒤에 중간에 컵 대회에서 잘했으면 모르겠지만 컵 대회 2경기 다 무득점이었어요. 무득점. 안 그래도 득점력이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뭐 최근에 골을 좀 넣긴 했지만.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마요르카가 골을 더 넣을 거냐, 뭐 비아레알이 골을 더 넣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땐 당연히 비아레알이죠. 그래서 저는 마요르카의 득점력 때문에 비아레알도 오버 성향이 좀 강하긴 하지만 마요르카도 오히려 뭐 언더랑 오버 거의 반반인데 최근에는 오버가 좀 더 많았거든요. 이러면 오버 가면 딱이다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버 가기가 살짝 좀 꺼려집니다. 오히려 비아레알이 1대0 또는 뭔가 한 골 차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0대0으로 비길 수도 있고 아니면 1대1로 끝날 수도 있어서 오버보다는 비아레알 승부 사이드로 봅니다. 요거는 승을 가되 뭐 저는 이제 원래 보험을 안 치기 때문에 보험을 칠 거면 언더로 가야죠. 왜냐? 물을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비아레알이 2대2 무승부가 은근히 좀 있다고 해서 뭐 지로나라든가 오사수나전, 근데 마요르카가 2대2 무승부가 나올, 물론 이득점 한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뭐 비아레알의 실점률 생각하면 2대2는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긴 한데 글쎄요, 그냥 비아레알 승부 사이드에서 보면서 저는 오히려 언더 쪽을 볼게요. 언더를 보는 이유는 비아레알이 이기면 언더가 안 날 것 같긴 해요. 뭐 2대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 언더를 보는 건 무승부를 염두에 뒀을 때 언더라서 저는 그냥 비아레알 승 봅니다. 차라리 비아레알 승 보고 고배당으로 핸디물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승각이 좀 빡세다 하시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코모 경기부터 오늘 배당들이 전체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냥 높은 배당 위주로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뭐 딱히 갈 게 크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농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동점이네? 괜히 저 낮은 배당이 갔나? 근데 이제 언오버가 되게 애매했어요. 지금 119.5라서 이거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이것도 참 애매하네. 다시 앞서가는구나 하나은행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저는 연홍을 좀 응원해 보고 호주 축구가 오버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NBA가 새벽대 시간대로 되어 있긴 한데 NBA는 오늘 그냥 축구만 보고 내일 국내 경기는 갈 이유가 없겠죠. 오늘 호축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호축이 한 경기 조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그 갈라타 경기부터 챔피언십 경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축구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질문 한 1분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방종을 하고 유튜브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더 일찍 올렸어야 되는데 확실히 일찍 올리고 늦게 올리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 일요일에는 일 때문에 이제 일찍 올리고 갔는데 분석을 빨리 끝내서 그때는 좀 많이 보고 거의 뭐 늦게 올리면은 사람들이 확실히 시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자,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은 방종하고 오늘 경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